여기 젖꼭지 아래쪽이고 한 5시 방향 정도 되는데 요거 동그란 거 보이세요? 네. 혹이 하나 있죠? 요런 게 이제 유방에 생기는 혹이에요. 혹이 있어서 많이 놀랬죠? 여기 놔두고 누우시면 돼요. 제가 수건으로 좀 덮어드릴 거예요. 만세 하실 거고 저한테 조금 더 가까이 오실게요. 그렇게 해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젤 좀 뿌릴 거예요. 옆으로 조금만 더 오시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올까요? 네, 되셨어요. 떨려요? 자, 검사하면서 이제 뭐 이상 있으시면 이제 모니터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먼저 합니다. 여기가 유두 젖꼭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어느 쪽이 약간 파열 있는 것 같다고 뭐 왜 이렇게 말랑하지 한 거는? 왼쪽이요. 왼쪽이요? 네. 이제 유방을 보면 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원래 이제 보형물이 여기 있는 거고 요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 게 보형물이고요. 요 아래층에 그 근육이 있어요.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그 위에 보형물은 없으니까 유방 조직이 얹혀져 있는데 이 희끗희끗한 애들 있죠. 네. 요 층이 유선 조직이라고 점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는 부분이고 요거를 보호하려고 지방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 지방이 두껍고 네. 어떤 사람은 이 유선 조직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 유선 조직이 두꺼운 사람들을 이제 치밀 유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유선 조직이 두꺼우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냐? 문제는 요 유선 조직에 병이 생겨요. 혹이든 뭐 석회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치밀 유방인 사람들은 요 유선 조직이 두꺼운 사람이고 혹이나 미세석회 이런 것들이 다 저 유선 조직 안에 생기니까 치밀 유방인 사람들은 혹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의 위험도가 치밀 유방인 사람들이 좀 더 높아요. 유즙이 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젖꼭지 아래쪽에 보면 유관이라고 젖이 흘러다니는 길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제 아기 젖 먹일 때 유즙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젖 흘러다니는 길은 나이가 좀 들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간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혈관 같은 것도 나이 들면 조금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을 좀 잃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관도 탄력을 좀 잃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조금 늘어나 있고 거기에 젖이 조금 흘러다닐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유두로 나오는 거죠. 병적인 상태는 유즙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이 짜서 조금 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좀 진짜로 뭐 호르몬 이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유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뭐 42 근처쯤에는 이제 유관이 좀 늘어나 있고 유즙이 좀 나오고 이런 정도는 정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유관이 늘어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병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즙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유방에는 혹은 없어요. 깨끗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제 보형물 한번 볼게요. 이제 보형물을 넣는 방식에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근육 밑에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선 조직 안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근육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오른쪽 보형물은 파열 없어요. 깨끗해요. 다행이에요. 파열이 되면 이 안이 약간 막 눈 내리는, 눈보라치는 것처럼 거옇게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없다. 그래서 파열은 없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구형 구축 막 이런 것도 보형물에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보형물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는 게 구형 구축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견도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그런 깨끗해요. 것까지 초음파로 다 네, 볼 수 있어요. 구축이 되면 이제 보형물 모양이 좀 덜 예뻐지는 그런 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초음파에서도 보형물 싸고 있는 인체의 막이 좀 두꺼워진 그런 소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도 유방 초음파를 할 때 같이 보는데 이유는 요 임파선을 보는 거거든요. 원래 겨드랑이에는 정상적으로 임파선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임파선처럼 이제 커질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염증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봅니다. 근데 다 정상 모양이에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살짝 들어보시고 베개를 약간 밑으로 넣을게요. 자, 여기 젖꼭지 아래쪽이고 한 5시 방향 정도 되는데 요거 동그란 거 보이세요? 혹이 하나 있죠? 요런 게 이제 유방에 생기는 혹이에요. 혹이 있어서 많이 놀랬죠? 크기는 0.4cm 정도 되게 작고 얘는 무록처럼 보이거든요.
핏덩어리 같은 거예요? 안에 젖이나 맑은 물이 들어있는 혹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유방은 젖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늘 약간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유관이 지나가다가 부분적으로 좀 좁아지면 이제 젖이 좀 고이게 되고 그게 이제 이런 물혹으로 만들어지는 건 거죠. 크기가 작고 네. 보면 되게 좀 작고 경계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이제 분명하고 네. 뭐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색깔도 약간 좀 어둡죠, 그죠? 이제 네. 물이 좀 새까맣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리콘이잖아요. 네. 물처럼 새까맣게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물의 소견이라서 네. 얘는 아마 젖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혹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혹을 봤을 때 이제 모양, 크기, 색깔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혹 안으로 혹시 혈관이 들어가는 건 없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들어가는 게 없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이런 게 이제 혈관이거든요. 근데 혹 안으로는 혈관이 보이지 않잖아요. 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혈관 공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고 요거는 탄성 초음파라고 하는 거예요. 혹이 얼마나 딱딱하냐 말랑하냐를 보시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재봅니다. 기계마다 좀 이제 딱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다르고 저희 병원 기계는 한 60 정도 넘으면 단단하다고 보는데 얘는 지금 35 정도잖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쪽에 들어가는 혹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약간 젖이나 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쁜 혹으로 보지는 않고 1년 후에 네. 추적 초음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네. 혹이 커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작아지거나 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물이 들어있는 혹들은 없어질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살덩어리 같은 그런 조직이 들어있는 혹들은 잘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는 제가 아까 이제 물혹이거나 뭐 젖이 들어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1년 후에 추적 초음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셨는데 진짜로 혹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나쁜 혹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적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저런 혹은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초음파를 해야지 보이는 건 거죠. 자, 이제 보형물 한번 볼게요. 네. 보형물은 괜찮습니다. 파열이 의심되고 이런 건 없어요. 자, 이제 겨드랑이만 네. 통과하면 끝. 겨드랑이는 이제 임파선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정상 임파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괜찮고 이상 소견은 없고 검사는 끝나셨고요. 그래서 왼쪽에 혹이 네. 조그만 게 한 개 있는데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으니까 1년 후에 보시면 되고 보형물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한 거는 진료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걸로 닦으시면 돼요. 네. 어떻게 끄지?